원경 11화 예고 원경의 심장을 도려낸 태종. 결말이 전혀 다른 신씨 부인의 결말. 드라마 원경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정된 비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드라마 원경에서 체력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역사 속에서는 의빈 권씨라는 후궁이 준미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초중반의 의빈 권씨는 다른 후궁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원과 원경왕후 사이의 갈등을 조성하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다른 후궁들과의 알력 다툼까지 벌이며 이야기를 더욱 긴장감 있게 이끌어갔죠.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의빈 권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의빈 권씨는 조선 태종의 후궁이자 정의 옹주의 생모입니다. 1384년 명문가인 안동 권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1402년 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게 됩니다. 역사에 따르면 태종은 원경황후의 투기를 문제 삼으며 외척인 민씨 일가를 견제하기 위해 후궁을 들이려 했고 그 첫 번째 후궁이 바로 의빈 권씨였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에서도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태종은 의빈 권씨를 왕비나 세자빈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지만 원경황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원경황후는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하며 반대했고 결국 태종은 계획을 취소하고 의빈 권씨를 별궁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원경은 태종이 하사한 구휼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절에 내린 토지마저 빼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배후에 명선대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한편 제주로 유배된 민무구와 민무질은 모든 것을 빼앗긴 절망 속에서 결국 역모를 결심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태종의 병세를 악화시켜 세자를 왕위에 올린 뒤 섭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나인 원경의 도움이 필요했죠. 민무구와 민무질은 원경을 찾아가 뜻을 함께할 것을 요구하지만 원경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단호히 말합니다. 역모를 꾀하는 순간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다. 하지만 민무구와 민무질 입장에서는 원경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원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한편 명선대부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태종에게 민무구와 민무질의 역모 소식을 고변합니다. 그리고 원경이 태종과 만나지 못하도록 그녀를 회암사에 감금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원경을 제거하라는 지시까지 내리죠. 그러나 원경은 목숨을 걸고 회암사에서 탈출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신문고였습니다. 원경은 직접 태종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갔죠. 세자빈의 도움으로 원경은 태종을 신문고 앞으로 이끌어내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의빈 권씨는 입궁 후 정의 공주로 봉해졌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여식을 정식으로 간택한 것이기에 태종은 의빈 권씨를 위해 대구 월배에 연못과 누각을 지어주며 특별한 예우를 했죠. 이후 태종의 승은을 입어 정의 옹주를 낳았고 이는 의빈 권씨와 태종 사이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 옹주는 1424년 박종우와 혼인한 지 5년 만에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빈 권씨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1422년 태종이 서거한 후 의빈 권씨는 태종의 병수발을 든 공로를 인정받아 정일품 의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세종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니가 되어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며 태종의 명복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의빈 권씨는 조선 역사에서 태종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드라마에서 이는 조선 왕실 최초로 비구니가 된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다른 후궁들도 의빈 권씨를 따라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의빈 권씨는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을 양육했다고 전해집니다. 금성대군은 의빈 권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의빈 권씨는 세종의 후궁인 해빈 양씨의 처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해빈 양씨와 금성대군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단종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내명부 궁인들과 내관, 무사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세조 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단종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자 단종을 보호하기 위한 반란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도 끝에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금성대군은 유배를 떠났고 1457년 단종 복위를 위한 의병을 일으키려다 관료의 밀고로 발각되어 처형당하게 됩니다.
의빈 권씨는 금성대군과 해빈 양씨가 모두 처형된 이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문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왕의 후궁이 되어 궁중 생활을 한 의빈 권씨는 무한한 영화를 누렸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궁 안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만약 평범한 집안과 혼인하여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지 아니면 더 불행했을지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인물로 여겨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원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진실을 쏟아놓습니다. 그녀의 호소가 과연 태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원경은 신문고 앞에서 태종에게 구휼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회암사에 내린 토지가 횡령된 것, 그리고 자신이 이숙번에게 감금당한 일까지 모두 밝힙니다. 이숙번은 당황한 나머지 모든 책임을 명선대부에게 떠넘기려 하지만 이미 명선대부는 눈치를 채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중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궁으로 돌아온 원경은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채령이었습니다. 채령이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그녀를 궁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채령은 왕명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다며 반항하지만 원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명부의 주인은 나다. 결국 태종도 원경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채령은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태종은 역모를 꾀한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며 원경은 조용히 눈물을 삼킵니다. 시간이 흐르고 충녕대군은 점점 장성하여 왕의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과 원경은 양녕대군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민무식과 민무회는 여전히 형제들의 죽음을 원망하고 있었죠. 그들은 양녕대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양녕대군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양녕대군은 외숙부들이 역모를 꾀하다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민무식은 자신들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뒤 버려졌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태종은 점점 양녕대군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원경 역시 나라를 이끌 자질은 충녕대군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경황후와 태종, 그리고 주변 인물들 간의 갈등과 권력 다툼이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경황후는 지혜롭고 단호한 리더로서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실을 위협하는 부패와 음모를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신문고에서 태종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며 명선대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장면은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반면 태종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며 왕위 계승 문제로 고민에 빠집니다. 양녕대군의 불안정한 행동과 민무구, 민무질의 비극적 결말은 태종에게 깊은 충격을 주며 그가 충녕대군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드라마 속 채령과 명선대부 같은 인물들은 권력의 탐욕과 음모를 상징하며 궁중 암투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령이 궁에서 쫓겨나는 장면은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빈 권씨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그녀가 겪었던 고난과 고독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그녀가 비구니가 되어 태종의 명복을 빌며 살아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역사 속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경황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왕위 계승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팬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